안녕하십니까? 시사대폭발TV를 찾아주신 애국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이 온통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라 자처하는 정치권이 오히려 체제를 붕괴시키려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에 이어 구속까지 당하는 초유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무위원들,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마저 줄줄이 탄핵되어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역사를 돌아봐야 합니다. 70여 년 전 우리의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가 피땀 흘려 일궈낸 기적 같은 번영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먹을 것조차 제대로 없던 시절 10원, 20원이라도 아끼면서 우리 자식들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줄 수 없다는 각오로 일하셨던 수많은 분들의 희생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며 롤모델로 삼을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한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최근 이 뿌리를 흔드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집단이 있어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많은 분들이 투표와 개표 과정에 대한 전면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정부가 온전한 정통성을 가지려면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 세력과 언론에서는 이러한 검증 요구를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쯤으로 몰아가고 있죠. 정말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 시사대폭발TV에서는 내란 선동, 대통령 구속 부정, 선거 의혹, 독재 정당의 횡포, 반국가 세력의 역주행 등등 복잡하게 얽힌 우리 전국의 현실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진실을 널리 알리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구속까지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야당과 그 야당에 편향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일부 기관, 그리고 그 기관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숨은 손들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역시 줄을 잇고 있으니 정부 강요가 거의 전부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식으로 헌법 체계를 무너뜨린 뒤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에 빠뜨리려는 음모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돈 속에서 국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답은 역사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전쟁 직후에 폐허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만들었는지 떠올려 봅시다. 그분들은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도 자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하기 위해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상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폄훼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북한과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에 우리나라를 바치려는 반국가 세력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들은 민주를 외치지만 실상은 독재적 발상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독점하고 검찰과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등 온갖 꼼수를 부리며 체제 전복을 노린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가장 많이 거론되는 단어 중 하나가 부정선거입니다. 정말 이런 기술의 시대에 선거가 조작될 수 있느냐? 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일각에서는 실제로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치밀한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라도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반대하며 고개를 돌리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여부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번 들여다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문제가 없다고 판명되더라도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투명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텐데 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21세기의 이념 전쟁 따위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거나 간첩이 설마 지금도 있겠느냐고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나는 여러 간첩 사건들과 대외 안보 상황은 결코 장밋빛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어도 안보와 체제 수호는 언제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낙관론에 빠진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의 자세가 한심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결코 안주할 때가 아니라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대처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태가 시작된 뒤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구치소 안에서도 윤 대통령은 여기도 사람 살만한 곳이다 라는 여유를 보이며 오히려 지도부를 격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를 면회하려는 정치인들 가운데 권영세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방문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여기에 한 명을 더 요청했습니다. 바로 나경원 의원입니다. 왜 윤 대통령이 굳이 나경원 의원을 함께 오라고 했을까요? 정가의 분석에 따르면 권영세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 전해주기 어려운 메시지를 나경원 의원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하려 한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과거에도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투쟁한 경험이 있는 강경 투사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윤 대통령이 바로 그 투쟁 정신을 다시금 국민에게 각인시키고자 나경원 의원을 불러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게 했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약 30분 정도 면회를 하고 나온 뒤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 핵심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실상 국회가 민주당의 일당 독재 구도로 전락하였고 어떤 국정 수행도 어렵게 만든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를 어떻게든 수습하고자 했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국민들도 민주당 일당 체제가 무리하게 국정을 마비시킨 행태를 잘 알게 되었으니 이것만은 다행이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이 하나 되어 청년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며 단합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윤 대통령은 왜 지금 이런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바로 전 방위로 몰아치는 위기 앞에서 보수정당 내부마저도 통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회의론이 터져나옵니다. 워낙 탄핵과 구속, 국무위원 줄줄이 탄핵 같은 초유의 상황이니 국민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결집과 단합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의원입니다. 최근 안철수 의원이 뜬금없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권한 축소형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하며 2026년 6월 지자체 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자고 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이재명을 포함한 여야 정치권에 제안하겠다. 이재명 대표를 직접 찾아가 설득하겠다는 발언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는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되는데 문제는 지금 시점이 너무 미묘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국민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인용 여부를 초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으며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구속된 상태라니 이미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고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철수 의원이 개헌 이야기를 꺼내며 이재명을 직접 만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으니 보수층 입장에서는 배신으로 느껴질 만하다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그냥 민주당에 가서 이재명과 손잡고 개헌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비아냥도 나올 정도입니다. 과거 안철수 의원이 보여준 행보들 예컨대 국무총리 제안이 들어오자 백지 신탁 문제로 거절한 사례, 노원 출마 대신 분당으로 지역구를 옮겨달라고 요구했던 사례 등이 비판의 근거로 다시금 소환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국 안철수 의원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보수와 진보를 오가며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습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건 안철수 의원이 독일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함께 상의하자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미 한 차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싸고 전국이 대혼란에 빠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뒤통수를 맞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위성정당 창당 문제가 거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를 들고 나오는 것은 한마디로 정치적 노림수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정치권의 복잡한 셈법 속에서 국민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중대한 국면이고 국회 위기나 국제 경제 위기,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 압박, 미국과의 외교 현안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정작 정치인들은 개헌 이야기를 꺼내며 권력 구조 재편에만 관심을 쏟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본인이야말로 분당에서 지역구 누리고 있는데 대통령은 구속돼서 옥중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헌이 시급한가? 이런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한동훈 장관, 이준석 전 대표 등도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들은 탄핵 전국에서 마치 내부 총질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이 이들을 띄우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보수 언론이 정작 해야 할 일은 탄핵의 부당성과 정부 전복 시나리오를 경계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정반대라는 평가가 들려옵니다. 이에 결국 언론도 기회주의적이구나라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제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그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차라리 여당 당사를 서울구치소로 옮겨라는 식으로 언급했다는데 상당히 자극적인 발언입니다. 마치 현직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구치소를 들락날락하는 것이 웃기다는 듯이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거 자신이 모셨던 DJ 김대중 전 대통령나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똑같이 비웃으며 당사를 교도소로 옮겨라고 말했을지 의문입니다. 사실 박지원 전 원장 역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 본인이야말로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현직 대통령을 내란 수괴 취급하며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니 왜 저 사람은 아직도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드는가? 라는 비판이 커집니다. 한때 내가 대통령을 3번 모셨다. 한 번만 더 모시면 4번째다 따위의 발언을 하며 권력의 핵심에 다시 진입해보겠다는 의향을 밝혔던 이력이 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태도를 180도 바꾼 모습이라는 지적도 있지요. 또한 박지원 전 원장은 조기 대선이 열리면 이재명이 대세가 될 것이다. 호남이 전폭 지지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까지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남의 민심이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호남 지역에서도 무조건적 지지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죠. 게다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부겸, 임종석, 전해철 등등 다양한 이름이 거론되면서 더 이상 이재명 중심으로 돌아가긴 어렵다는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전 원장은 계속 이재명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행보를 보입니다. 내가 지지하면 이재명 대권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식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결국 정치인으로서 스스로 설 자리를 잇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큽니다. 한편 이런 혼란스러운 국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최근 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공수처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데다 수사와 기소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시도하는 등 폭주를 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연간 2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기소 실적이 전무하다니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거세죠. 처음에 공수처를 추진했던 명분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정 수사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공수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 목적에 따라 막나니 칼춤을 추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와중에 드디어 법안 발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공수처 폐지 법안이 어떻게 논의되고 또 성사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부터 국회가 사실상 한쪽 편으로 기울어져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일까지 한동안은 대한민국 전국이 큰 격동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걱정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하나된 힘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에서도 지도부를 격려하고 있다는 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통령이라면 충분히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을 복수하겠다거나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며 절망할 법도 한데 오히려 여기도 살만하다. 나라를 위해 힘내달라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의 이런 태도야말로 오히려 지지자들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권이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이고 국가 안보와 민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개헌 논의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정치 권력 구조 개편을 통한 이익 계산이 아니라 지금 불안정해진 전국을 안정시키고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국민적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더는 개헌 카드가 정략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 시사대폭발TV에서는 앞으로도 여러 정치 현안을 속속들이 분석해드리며 복잡한 정세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통찰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대통령 탄핵, 전국 국회 마비, 부정선거 의혹, 반국가 세력, 안철수 의원의 개헌 제안, 박지원 전 원장의 이재명 지지 움직임, 공수처 폐지 법안 발의 등등은 우리 정치판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정말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위기를 헤쳐나갈 힘은 결국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설마라는 생각을 버리고 아직은 괜찮겠지라는 방심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할 때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저희 시사대폭발TV에서 전해드리는 다채로운 소식과 심층 분석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과 성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 저희 시사대폭발TV는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음 방송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